신규 확진자가 사흘째 300명대를 기록한 가운데 방역당국이 공식 브리핑을 통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3차 유행이 진행되는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와 코로나19 상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자, 19일 하루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363명을 나타내면서 사흘 연속 3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방역당국이 현재 3차 대유행을 공식화한 상황인데요. 현재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또 방역당국에서도 지금 상태를 3차 대규모 확산으로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난 11월 13일 때 200명대를 기록하기 시작하면서 연 사흘 동안 200명대를 오르는 추세로 계속 보였고요. 그다음에 300명대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흘 연속 보이고 있는데 지금 상황도 계속 숫자가 늘어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상황은 계속 증가하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상황을 과거 사례와 비교를 해보면 신천지 사태 때 그리고 광복절 집회 때와는 다르게 그때는 어떤 거점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급속도로 번졌다면 지금은 일상생활 곳곳에서 확진자가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도 왜 이렇게 빨리 확진자가 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죠?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의 사례는 어떤 특정 집단, 대표적으로 뭐 종교시설이라든가 아니면 물류센터라든가 요양병원이라든가 이렇게 제한된 어떤 고위험 시설에 대해서 그러니까 수백 명대의 대규모 확산이 발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방역에 오히려 용이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 집단만 잘 관리를 하게 되면 실제로 더 이상의 전파를 빨리 막을 수가 있는데 지금 상황은 한 10단위대로 여러 군데서 전국적으로 확산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 곳을 집중적으로 방역을 한다고 해도 다른 곳에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다양성을 갖고 있다 보니까 실제로 방역당국이 대응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은 거점도 경로도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이 방역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런가 하면 중대본이 최근 감염 생산 지수가 1.5를 넘은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그러니까 1.5, 그러니까 감염 재생산 지수라고 하는 게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감염시키는 그 비율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1.5란 얘기는 한 사람이 감염됐을 때 1.5명을 추가로 감염시킬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이 넘어서게 되면 확산하는 쪽으로 진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번 주 초에 감염 재생산 지수가 1.12였는데 불과 채 일주일이 안 돼서 1.5로 굉장히 높아졌거든요. 그만큼 현재 상황이 굉장히 확산이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감염자 한 명이 한 명 이상을 감염시키는 그런 심각한 상황이다 진단해 주셨는데 신규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중환자도 늘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중환자 병상을 확보하겠다 이럴 계획에 나섰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추세가 계속된다면 의료 체계가 좀 과부하가 오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들거든요. 지금 8월, 9월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봤을 때 중환자 병상이 한 200개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중에서 절반은 수도권에 존재를 하고 있고요. 근데 지금 현재의 그 위중증 환자가 84명, 그러니까 50% 미만을 점유율을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1월 13일부터 해가지고 200명대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300명대고요. 근데 보통은 우리가 중환자로 발전하는 비율을 봤을 때 신규 확진자의 한 3에서 5%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보통 중환자로 발전하는 때까지 걸리는 기간이 한 3주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한 200명대를 보이기 시작한 지 한 일주일이 지났고요. 그다음에 한 2주 정도 후면 실제로 200명대를 보이는 시점부터 해가지고 위중증 환자가 발생하기 시작할 거다라고 보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규 확진자의 3에서 5%이기 때문에 보통 지금 정도의 추세라면 하루에 10명 정도가 위중증 환자로 발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는 보고 있는 거고요. 그 이전에도 100명대를 보였었습니다. 그러니까 누적해서 보면 실제로 한 2주, 빠르면 2주, 늦어도 3주 안에는 일단 이 중환자 병상의 부족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를 거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다 보니 거리 두기를 매뉴얼대로 갈 게 아니라 선제적으로 2단계로 격상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1.5단계 상황인데 적절하다고 보시는지요? 뭐 실제로 1.5단계,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새로운 사회적 거리 두기 체계를 개편을 할 때 그 당시에 전국적으로 1단계를 적용을 했습니다. 근데 이전에 우리가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개념이 형성되기 이전의 개념을 보면 실제로 과거의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를 뭐 관심, 주의, 경계, 심각 이렇게 4단계로 분류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는 실제로
보면은 주의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예. 근데 당시 상황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주의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 해외에서 어떤 감염병이 발생해갖고 국내로 유입됐을 때의 단계인데 네. 실제로 그 당시에는 상당히 지역사회 감염이 좀 진행이 됐던 상황이었다라고 보고 있는데 네. 너무 당시에 방역 조치를 완화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실제로 지금 굉장히 빠른 전파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근데 실제로 1단계에서 1.5단계로 넘어갈 때에도 매뉴얼 상에서 딱 맞게 적용을 했습니다. 근데 예. 그 당시에는 지금보다는 상황이 훨씬 덜 심각했기 때문에 그렇죠. 뭐 그럴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하루가 다르게 급속하게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매뉴얼 상에 딱 정확한 지침에 의해서 예. 격상하는 것보다는 선제적으로 격상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정부가 일주간 2단계 기준에 다달한다면 다시 2단계로 격상하겠다 이런 방침을 밝혔는데 이건 역시도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이신가요? 지금 1.5에서 2단계로 넘어갈 때 지금 3개의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첫 번째 거는 이제 수도권 지역 같은 경우에 실제로 1.5단계 적용 이후에 그러니까 2배로 넘어선, 그러니까 네. 얘기하면 수치로 얘기하면 200명이 200명이죠. 일주일 동안 보일 때 예. 2단계 격상을 하는 거고요. 평균적으로요. 예. 그리고 권역별로 2개 이상에서 1.5단계가 진행이 될 때,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전국적으로 300명대 규모를 보일 때 일주일 네. 동안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카테고리 중에서 가장 선제적인 어떤 매뉴얼 상이라고 예. 보면 전국적으로 300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300명대를 보인 지가 이미 사흘이 됐고요. 예. 그렇죠. 앞으로 2, 3일 정도면 일주일 조건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 조건이 맞으면 어쨌든 매뉴얼 상 중에서 가장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는 게 맞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3차 대유행에 공식화된 국내 상황 짚어봤고요. 다음은 백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미국 화이자가 백신 긴급 사용을 신청할 예정인데 이 긴급 사용 신청 하게 되면 어떤 점이 유리한 건가요? 일단은 긴급 사용 승인 신청이라고 하는 그 말 그 자체로 긴급이라는 말이 들어가잖아요. 예. 원래 백신의 개발 단계는 굉장히 오래 걸리는 단계인데 지금 코로나19 상황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심각하다 보니까 빨리 이 프로세스를 빨리 진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정 조건만 맞으면 혹시나 일정 부분이 조건이 안 맞더라도 특이적인 어떤 부작용만 없으면 아마 승인을 하는 이런 절차가 긴급 승인 사용 절차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빨리 이례적으로 빨리 진행되는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오늘도 코로나19 상황 살펴봤는데 특히 40대 이하에서 국내 감염이 심각한 상황인 만큼 이 젊은 층들이 방역에 협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희 교수와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